자, 갑니다. 이 그래프에서 뭘 하냐면 용어 2개 하고 뭐 하나 할 거야. 자, 가자.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자, 봐. 얘 뭐야? 얼음이야. 영하 20도짜리 얼음이야. 영하 20도짜리 얼음을 내가 뭐 할 거야? 가열할 거야. 그럼 내가 영하 20도짜리 얼음을 가열할 건데 어디 가냐? 됐니? 그 온도에 따라서 잘 봐. 이 영하 20도짜리 얼음을 가열하는데 요게 X축이 시간이야. 지금 그 문제는 약간 단어를 바꾼 것뿐이야. 시간이야. 그러니까 얘를 가열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야. 시간. 그러면 요 시간은 뭐랑 같아? 그 27번의 X축하고 같은 거야. 그게 바로 뭐겠어? 내가 공급한 열의 양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5분 가열한 거하고 10분 가열한 거하고 뭐가 더 많아? 10분 동안 가열한 게 뭐가 더 많은 거야? 공급한 열의 양이 더 많다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X축을 시간으로 안 두고 열의 양으로 뒀단 말이야. 근데 90% 이상의 문제는 X축을 시간으로 둘 거란 말이야. 알겠죠? 시간이다. 그러면 이 시간이 곧 뭐가 되더라? 라는 거지. 공급한 열의 양을 약자로 배웠을 거야. 중학교 때부터. Q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봐라. 여기에 영하 20도씨짜리 얼음을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지. 그럼 영하 20도씨짜리 얼음을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겠지. 근데 온도가 올라가다 여기 얘기하는 거야, 여기.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나 수능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 그러면, 자, 여기 숫자 대입합니다. 여기 3분 할게, 3분. 여기는 그럼 5분 하자, 5분. 그러면 모르는 사람 있겠지? 여기가 0도씨야. 그러면 20도씨짜리 얼음을 가열해서 3분부터 5분까지 내가 가열을 했으니까 열은 공급이 됐지, 분명히. 근데 온도 왜 안 올라가? 나는 열을 2분이나 공급했잖아, 무려. 근데 온도 왜 안 올라가는 거지? 여기가 무슨 점이야? 녹는 점. 그러면 여기에 이름을 뭐라 그럴 거야? 고체 얼음이라고 할 거야. 됐니? 그러면 조금 있다 여기서부터 온도가 다 올라가면 여기를 우린 뭐라 그럴 거야? 물 그럴 거야. 그러면 내가 2분 동안 공급하는 그 시간 동안 이 공급한 열이 얼음을 물로 바뀌는데 그 열을 사용하는 거야. 그 열의 이름을 뭐라 그러지? 고체가 액체되는 데 쓰이는 열.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융해열이라고 하는 거야. 융해열. 그래서 여기서 이 시간축이 2분이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야? 융해열이 되는 거야. 융해열이 되는 거야. 융해열. 그러니까 내가 2분이나 공급했는데도 온도가 안 올라갔단 말이야.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 더 갈 거야. 이렇게 쭉 가겠지? 그러면 역시 몇 도 나와? 이제 다 설명된 것 같으니까. 그럼 100도씨가 나오겠지? 이거 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럼 물의 끓는 점에 딱 도달하면 다시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다시 온도가 변하지 않겠지? 다시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 구간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아. 여기 구간에서 온도가 다시 변하지 않는 구간이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됐니? 요거 20분 하자. 요거 한 20분이야. 됐니? 그럼 요거 얼마 할까? 25분이야. 그러면 내가 무려 5분이나 계속 가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올라가고 있잖아. 알겠니? 그럼 여기서 뭐 되는 거예요? 아까 이거 물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온도 또 올라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쭉. 됐니? 그러면 이걸 우리 뭐라 그러겠어? 수증기라고 하겠지? 이걸 수증기라고 하겠지. 그러면 물이 수증기 된 거지? 그럼 물이 수증기 됐으니까 물이 수증기 되는 그때 공급한 열이 내가 가열한 요 5분이라는 시간이 내가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데 공급한 열이 되는 거야. 이 열을 우리 뭐라 그래? 기화열 그러는 거야. 기화열 그러는 거야. 그러면 20분부터 5분까지 이 기화열은 왜 온도가 안 올라간 거야? 물을 수증기로 바꾸는 데 쓴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한 거야. 물의 에너지가 많아, 수증기 에너지가 많아. 그 수증기 에너지가 많지. 왜? 내가 이만큼 기와 열을 공급해서 수증기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물에다가 에너지를 이만큼 넣어야 수증기 되는 거야. 그 수증기가 훨씬 더 에너지가 많은 거지. 내 말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하나 더 나온다. 이렇게 나오면 이 물은 융해열이 커, 기화열이 커.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됐어? 융해열이 커, 기화열이 커. 이 앞쪽으로 와. 그거 너무 추워. 오늘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서 그래. 그래. 됐어? 융해열이 커, 기화열이 커. 얘는 지금 그래프 상에서 분석해야 되는 거지. 기화열이 더 큰 거야. 기화열이 더 큰 거라고. 알겠니? 이건 내가 물이니까 그런 거야. 만약에 용액이 이게 물이 아니라 뭐 에이 그러면 얼마든지 융해열과 기화열 중에 상대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어떤 애는 기화열이 크고 어떤 애는 융해열이 큰 거야. 알겠니? 근데 일반적으로 물은 기화열이 더 큰 편이야. 이해됐니? 계속 가볼까? 그래서 저 기화열은 어디에 이용해? 그게 통합과학으로 내려가는 거지. 됐니? 바로 뭐야? 이럴 때 자 간다. 요 통합과학에서 너네 통합과학으로 수능 봐야 돼. 얘 열을 뭐라 부르지? 요 열. 너희들 어차피 여기 보니까 지구과학 하는 애가 없어서. 이 열, 기화열, 융해열을 뭐라 그래? 지구과학에서, 통합과학에서 수문열 그러는 거야. 수문열. 이걸 뭘 한다고? 수문열 그러는 거야. 수문열. 됐니? 너네 표정이 한 번도 안 배워본 놈처럼. 왜 그래? 아, 수문열 안 배워봤다고? 배웠어, 이씨. 수문열을 다른 말로 배웠겠지. 됐니? 이걸 뭐라고 배웠어? 잠열에서 배웠을 거야. 잠열. 이걸 잠열로 배웠을 거야. 잠열. 알겠니? 잠열. 됐니? 보이지 않는 열, 잠열. 수문열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 통합과에서 저 잠열, 수문열 어디서 써먹었어? 그래, 해석해봐. 그래, 태풍. 태풍의 에너지원이 얘잖아. 알겠니? 그래서 태풍 배울 때 여기다 쓰자. 그래서 니네 태풍 배울 때 이렇게 나중에 배워. 통합과학 수능 배울 때 태풍은 지금 한참 불지? 지금 중국이 태풍으로 되게 심하대. 바닷물의 온도가 27도씨 이상. 그럼 이 바닷물이 뭘로 바뀌는 거야? 이거 지울까 이제? 다 됐으니까. 바닷물이 뭘로 바뀌는 거야? 수증기. 됐니? 그래서 바닷물의 온도가 일단 높아야 돼. 그래야 많은 양의 수증기가 오는 거지. 잘 봐. 그럼 이 수증기가 뭘로 내려? 비로 내리겠지. 비로. 됐니?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태풍이야. 택도 없는 소리 알겠니? 비가 많이 오면 장마나 집중호우야. 태풍은 뭐가 무서운 거야? 통합과학은 너무 오래된 얘기다. 그냥 내가 혼자 할게. 들었을 때 물어보니까 인성을 쓰네? 아, 화학하다가 갑자기 지구과학 하니까 막 인성 드룩드룩 쓰네? 됐니? 그래서 태풍은 비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지? 바람이야, 바람. 그러니까 얘 뭐야? 수증기. 얘 뭐야? 물. 누가 더 많아? 수증기 에너지가. 물보다 에너지가 많지? 그러니까 수증기가 물로 되면서 에너지가 어떻게 해야 돼? 방출되는 거야. 그 방출된 에너지가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로 날아가는 거야. 그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 바람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태풍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불었을 때를 태풍이라 그러고 우리는 어떤 태풍을 무서워하는 거야? 바람이 센 태풍을 무서워하는 거지. 알겠니? 비가 많이 와서 피해보다는 훨씬 더 태풍은 바람에 의한 피해가 더 큰 거야. 여기서 에너지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20 몇 페이지였더라? 됐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조건을 좀 달리한 거지. 이 문제는 기초문제에서 조건을 조금만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X축을 시간 대신 뭘로 준 거고? 열량으로 줬고, 얼음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점이야? 어는 점일 거고, 얘가 무슨 점이야? 끓는 점인데 우리는 0도씨 1기압. 기준 어는 점, 기준 끓는 점일 때 0도 100도지.
근데 이 문제는 기압을 2기압으로 높였을 거야, 문제상에서. 그럼 기압이 변하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다 변해야 되겠지. 그래서 기압이 높아지면 녹는 점, 끓는 점이 변하는 문제를 여기다가 뭘로 준 거야? 삼중점 그래프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1기압일 때 여기가 어는 점, 1기압일 때 여기가 끓는 점. 문제는 안 풀 거야. 2기압쯤 되니까 어는 점은 뭐하고? 낮아지고 끓는 점은 어떻다고? 높아지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융해열, 기화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과정이었습니다. 액체 같습니다. 됐죠? 자, 갑니다. 자, 오늘은 최근 수업한 내용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응용이 없어. 됐니? 여기서부터 응용이 없어. 그래서 너무 땡큐야. 그러니까 강의만 들으면 된다는 거지. 응용은 없어. 강의만 들으면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혼자 공부하다가 헷갈려서 틀려오는 거지. 거기서 어떤 데서 틀리는지 보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강의 듣는 놈들은 다 맞추고 강의를 잘못 듣는 놈들은 좀 힘들어 가고. 자, 봐. 내가 딱딱 암기하라는 거 다 암기해야 돼. 오늘은 뭐야? 아, 너무 쉬워. 뭐 오늘은 너무 쉽잖아. 뭐야? 고체. 짜잔. 고체. 됐니? 고체 무효. 너 왜 그래? 됐어요?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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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체. 고체 뭐야? 당당하게. 고체 뭐야? 한준이한테 하라고? 그래, 얘 잘해. 한준아, 고체 뭐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 돼. 됐어? 고체 뭐야? 딱딱한 거요. 그건 중학교 때 하는 거 알겠니? 물론 통합과학까지 배운 애들도 그래도 되겠다. 고체 뭐야? 딱딱하고 형태를 지닌 거요. 그 중학교나 통합과학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이제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이잖아. 고체 뭐야? 입자 간의 인력이. 입자의 뭐보다 더 커? 운동 에너지보다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딱딱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나 봐. 입자 간의 인력이. 됐니? 오. 됐니? 입자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보다 커. 입자 간의 운동 에너지보다 커. 그러니까 이 입자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인력이 너무 커서 꽉 잡혀 있는 거지. 됐어요? 이걸 고체라 그럽니다. 여기까지 됐지? 잘 봐. 암기 하나 시작해. 고체는 잘 봐. 두 가지로 나타내. 결정형이라는 게 있어. 됐니? 비결정형이라는 게 있어. 비결정형. 됐니? 자, 봐. 나 봐야지. 다시 봐. 결정이 뭐야? 결정이 형태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걸 결정이라 그래. 그러니까 고체는 다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거야. 뭐야? 형태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걸 다 결정이라 그래. 채 조금만 흔들지 말아봐. 내 시선이 자꾸 너한테 간다요. 됐니? 주목받고 싶어. 됐어? 나도 주목받고 싶어. 됐니? 됐어? 자, 봐. 결정이 뭐야? 결정이. 결정. 나 주목받고 싶어. 결정이 뭐야? 결정이. 형태와 모양을 갖는 걸 결정이라 그래. 형태와 모양을 갖는 거. 알겠니? 그래서 고체는 다 뭐라 그러면 돼? 결정이라 하면 돼. 그러면 액체는 결정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액체는 왜 결정이란 말을 못 써? 그 형태와 모양이 액체는 담는 그릇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야. 둥그런 데 담으면 둥그런 게 모양이 나오고 네모에다 담으면 네모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결정이라는 말을 썼다면 다 고체란 뜻이야. 근데 여기 앞에 어떤 건 결정형이고 어떤 건 비결정이냐라는 거지. 알겠니? 그게 모르는 애들이 90%야. 알겠니? 이나야?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알겠어? 쉬워. 됐니? 알슈바위. 됐죠? 아까 고체 뭐라 그랬어?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입자의 운동에너지보다 더 크다 그랬지? 자, 간다. 답! 결정형. 요 입자와 입자 사이의 인력이 일정한 거야. 정해져 있는 값으로 변하지 않는 거야. 항상 일정한 애들이 있어. 알겠니? 다시 입자 간의 인력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그러니까 모든 입자와 입자 간의 성질을 잡아당기는 인력 있지? 그 입자 간의 인력은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끊는 걸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도 그 물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야. 물 100도씨에서 끓어. 지구상의 일기압에서 100도씨에 끓는 건 물밖에 없어. 왜? 그 끓는 점을 누가 결정해? 그 입자 간의 인력이 결정하니까. 물의 어느 점이 0도야. 그 0도도 누가 결정하는 거야? 입자 간의 인력이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구상의 0도씨에서 어는 건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입자 간의 인력이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그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유한 성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있지? 그 성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값, 그 물질의 특성이라 부르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결정형은 그 입자 간의 인력이 고유한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야. 대부분 다 결정형인 거야. 근데 비결정은 고체인데 입자 간의 인력이 됐니? 조금씩 다른 애들이 있는 거야. 뭐요 이거? 됐니? 입자 간의 인력이 조금씩 다른 애가 있어. 유리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석영과 똑같은 거야. 구성 성분은 둘 다 SiO2야. 알겠니?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어디는 입자 간의 인력이 세고 어디는 입자 간의 인력이 작고 그렇다. 그걸 배우기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렇게만 설명할게. 왜 그러냐고 묻지 마라. 됐니? 분자 구조상 보다 보니까 어디는 입자 간의 인력이 세고 어디는 입자 간의 인력이 약하고 세고 약하고가 불규칙적이야. 그래서 유리마다 녹는 점이 모두 다 달라. 어떤 유리는 녹는 점이 매우 높고 어떤 유리는 녹는 점이 매우 낮고 그 지 멋대로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유리의 녹는 점이 몇 도야 물어보면 몰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만들어 먹는 엿 있지? 엿. 그지? 엿도 뭐야? 뭐 이렇게 설탕 넣고 뭐 이렇게 뭐 넣고 버무렸지?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틀어서 엿이라 그러지만 그 엿을 만들 때 우리가 무슨 물질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입자 간의 인력이 다 다르겠지. 그럼 뭐 어떤 불순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똑같은 엿인데 A라는 엿은 녹는 점이 얼마고 B라는 엿은 녹는 점이 얼마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 엿 녹는 점이 몇 도요? 몰라. 고무 뭐 이런 것들. 됐니? 이런 것들의 특징은 주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지. 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때 뭘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 불순물을 집어넣고 그 불순물의 종류와 양이 모두 조금씩 달라.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입자 간의 인력이 조금씩 다르겠지.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 일정할 수가 없지. 그런 것들을 비결정형이라 그러는 거야. 비결정이라 그래서 고체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야. 얘도 고체란 말이야. 이제 단어 설명된 거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잠깐만 요거 하기 전에 역시 마찬가지야. 이 책에서 결론을 잠깐 내놓고 할게. 고체 방금 한 거야. 고체. 이제 알았어. 고체는 뭐야? 입자 간의 인력이 입자의 운동에너지보다 크지? 그러면 고체는 전부 다 뭐겠어? 입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는 거지. 우리는 결정형 고체만 할 거야. 비결정형은 손 못 대는 거지. 알겠니? 그러면 결정형 중에서 잘 봐.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뭐겠어? 아주 쉬워. 이 단어 자체는 너무너무 쉬운 거야. 뭐겠어? 누가 입자 간의 인력이 커? 누가 입자 간의 인력이 작아?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고체가 만들어지는 데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알겠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야? 우리가 통합과에서 배웠고 앞에서도 배웠고 겁나 배웠어. 화학원에서도 배웠고 바로 뭐야? 고체인데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성 물질. 이온 결합되어 있는 걸 고체라서 뭐라 그래?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결합인데 결정 뭐라고 아까? 결정 뭐라 해서 내가 아까?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걸 말한다 그랬지? 그런데 그 결합력이 뭐라는 거야? 이온에 의해서 결합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화학으로 설명하면 저는 무슨 물질이야? 이온 결합성 물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온 결정 이꼬로 뭐가 돼야 돼? 이온 결합성 물질이야. 그럼 이온 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봐.
여기에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냐. 알겠니? 잘 봐. 요 뒤에 내가 뭐 할게. 그러면 하자. 우리 공유결합도 배웠으니까 공유결합해서 나 받아봐. 이해만 하면 돼.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결정을 뭐라 그래? 공유결정이라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공유결정! 모양과 크기가 일정한 거 결정. 근데 공유결정이니까 공유결합을 통해서 모양과 크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됐니? 결합력이 뭐겠어? 앞에서 배우고 왔잖아. 결합됐다고 이렇게 해서 딱지 붙어서 고체는 됐다고. 됐니? 그 앞에서 배웠잖아. 얘네들은 결합력이 무슨 역이야? 만유인력. 근데 화학에서는 그 만유인력 대신 무슨 말이라 그래? 분산력. 그럼 분산력이 커? 이온결합력이 커? 비교도 안 될 수 있게 얘가 큰 거야. 어마무시하게 얘가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끊어서 액체가 되고 얘를 끊어서 액체 되겠지. 누가 액체 만들기 쉬워? 얘가 훨씬 쉽지 뭘. 그럼 졸라 어려운 거지. 그러면 녹는점, 고체니까 녹는점이란 말을 쓴 거야? 녹는점 누가 높아? 그렇지, 이온결합성 물질 훨씬 높지 뭘. 공유결합성 물질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온결합성 물질의 녹는점은 됐니? 다시 할게. 이온 결정의 녹는점은 공유 결정의 녹는점보다 훨씬 높아. 알겠어요? 겠죠? 근데 봐, 이제 계속 간다. 얘하고 녹는점 비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돼, 이렇게도 돼. 아니,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그냥 이렇게만 쓰자. 귀찮다. 얘하고 녹는점 다시 녹는점 고체니까 얘하고 녹는점 누가 높아? 그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지. 이 플러스 1 플러스 1이 잡아당기는 거, 이건 플러스 2 플러스 2가 잡아당기는 거잖아. 녹는점 누가 높아야 돼? 얘가 좀 붙지 뭘 고민해. 대표적으로 뭐 있어? 예, NaCl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됐네? 그럼 얘 뭐 있겠어? CA 뭐 할까? CO3. 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됐니? 염화 나트륨 뭐야? 뭐지? 소금 녹는점이 한 801도야. 보통 800도라고 퉁쳐. 알겠니? 근데 탄산칼슘이네? 탄산칼슘의 녹는점 어때? 1000몇백 도씨야. 2000몇백 도씨인가 같다. 2300도인가 같다. 왜 그러겠어? 그렇지. 입자간의 인력이 훨씬 더 셀 거 아니야. 얘네 쎄가 약하겠지? 여기서 또 물어볼 거지. 만세 뭐지? 왜 얘가 입자간의 인력이 더 커요? 라고 물어볼 거지. 그럼 안 돼. 알겠니? 전기력은 뭐에 비례해? 거리에 반비례하고 전하량에 비례해. Q1, Q2. 전하량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 만약에 여기서 내가 뭐 쓸 수는 없겠지만 3가 이온이 있으면 어때? 그 새끼 훨씬 더 크겠지 뭐 이렇게.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정. 됐니? 이온 결합 물질인데 고체니까 이온 결정이라 그런 거야. 공유 결합 물질인데 지금 주제가 고체니까 공유 결정이라고 할 거야. 두 개를 나누면 이온 결합 결정이 공유 결합 결정보다 녹는점이 훨씬 더 높은 거야. 이온 결합 결정 중에서도 가스 큰 새끼들이 녹는점이 더 높은 거야. 아주 쉽지? 자, 간다. 그러면 우리 책은 어떻게 편제돼 있냐? 이번에 이온 결합 결정, 이온 결정 또는 이온 결합성 물질의 고체는 어떤 특징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무 쉽지 뭐. 어떤 특징이 있어? 방금 전에 해봤지만 뭐 있어? 공유결합성 물질보다 녹는점, 끓는점이 높지. 또 뭐 있을까?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그래, 힘을 가하면 바스라져. 우리 책에 잘 되어 있어. 힘을 가하면 바스라진다는 거 봐. 현재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 플러스 옆에 마이너스지. 그럼 얘네들이 입자간들이 전부 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렇지 붙어 있는 거지. 자, 간다. 힘을 살짝 밀면 어떻게 돼? 내가 아주 살짝 힘을 밀면 그러면 얘가 옆으로 나의 힘에 의해서 살짝 밀려가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살짝만 밀리면. 그럼 얘네들이 뭐 되겠어? 그렇지. 입자간에 나의 힘에 의해서 얘네들이 밀리는 그 순간 입자간에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기겠지.
됐니? 그래서 이온결합성 물질은 이온결합 결정은 잘 뭐 하는 거야? 바스라지는 거야. 탄산, 칼슘. 탄산, 칼슘. 이온결합성 물질 대표적인 거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 바스러지잖아. 잘 바스러지는데. 잘 부러지지? 던지면 잘 깨지겠지? 왜 그러겠어? 조금만 힘을 줘도 입자들이 살짝 뭐야? 밀려. 그럼 그 입자들의 반발력에 의해서 되는 거라고. 이해됐니? 이게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야. 또 하나 있지.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은 이온결정이야. 됐어? 물의 대부분 잘 녹는 편이지. 됐니? 물의 대부분 잘 녹는 편이야. 그래서 자 이제 책으로 왔어. 녹는 점이 높은 편이야. 단단하지. 누구 때문에 그래? 여기서 높고 단단하다는 건 누구 대신이냐? 공유결합성 물질보다 또는 공유결정보다 높다는 거야. 알겠니? 570도보다 높다 이런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유결정보다 높다는 거야. 공유결정보다 단단하다는 거야. 됐니? 예로 들어줄까? 설탕, 소금 누가 단단해? 니네 우리가 뭐 형편이 좀 어렵긴 하지만 각설탕 먹어봤어? 뭐 각설탕 정도도 안 돼? 그거 먹을 형편도 안 돼? 다음에 어떻게 기회 되면 각설탕 먹어봐. 알겠니? 그럼 각설탕 같은 거 힘 조금 좋은 사람이 이렇게 꾹 누르면 봤지? 힘 좋은 애. 각설탕 저렇게 힘 좋은 애가 꽉 누르면 어떻게 각설탕 금방 부스러진다? 알겠니? 근데 그 정도 사이즈의 소금 덩어리 본 적 있어? 소금 덩어리가 굳어서 된 걸 우린 뭐라 그래? 암염이라 그래. 소금돌. 소금돌. 각설탕은 부서지겠지만 암염 그냥 손으로 누르면 택도 없다. 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강도도 훨씬 얘가 더 센 거야. 뭐 나머지 설명했고 지금 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어. 이런 건 다 알고 있는 거지. 그지? 야,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은 없어. 전기가 통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도체라 그러지. 도체는 뭐만 있어? 금속. 거기다 가서 금속 가서 할게. 근데 봐. 얘는 액체 상태나 수용에 의해서 전기 상태가 전기 전도성이 있지. 왜 그런 거야?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방금 설명했잖아. 이게 소금이잖아. 이 새끼가 물에 녹으면 뭐 되지? 그렇지. 물 분자가 극성 분자지. 극성 분자 간의 인력 때문에 이 새끼들이 끊어져서 물에 녹아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이온화라 그러겠지. 그래서 고체 상태에선 전하를 띌 수가 없어.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요 이때 그림 다 붙어서 중성이 되는데 물에 녹으면 플러스를 띤 입자와 마이너스를 띤 입자로 나눠진단 말이야. 그럼 입자가 이걸 이온이라 그래. 이온이 전기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 플러스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극은 플러스 극으로 가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흘러. 액체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 안에 이온이 있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 그러면 뭐야?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 그런데 자연계에 있는 물은 다 전류가 흐르지. 왜?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이온이 있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바닷물 전류 엄청 잘 흘러. 바닷물 엄청 전류 잘 흐르는 거야. 바닷물엔 전기 갖다 감전되면 바로 위험해. 바닷물 속에 뭐 때문에 그래요? 이온이 있어서 그런 거지. 또 갑자기 생각나네. 바닷물에 소금 있어 없어? 없어. 알겠니? 무식하게 바닷물에 소금 있다고 댓글 다는 새끼들. 아유 씨, 또 짜증나네. 됐니? 됐어? 뭐 있는 거야? 이온이 전류를 흘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온 결정은 물에 녹아 이온화돼서 하른다. 맞아. 뭐 나머지는 됐고요. 방금 이것도 설명했죠. 힘을 가하면 뭐 한다고? 바스라진다. 됐니?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됐죠? 이온결합성 물질의 가장 큰 특징 했습니다. 지금 고체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봐. 얘가 이제 어려운 거야. 됐니?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우니까 잘 들어. 아까 내가 얘기했죠. 오늘 수업에서 가장 여러분들 학교에서 낚시하는 건 얘야. 간다. 우리 책은 설명이 조금 어렵게 돼 있으니까 선생님 봐. 아까 결합은 결합.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이 있어? 이온결합. 그래서 이온결합해서 만들어진 덩어리를 이온 결정. 알겠니? 그 다음 무슨 결합이 있어? 금속결합.
근데 지금 책 순서대로 쓰면 금속결합인데 선생님 이걸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내가 금속결합은 건너뛰고 넘어온 거야. 알겠니? 이건 마지막에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무슨 결합 있어? 공유결합. 됐니? 그래서 공유결합해서 고체가 된 걸 공유결정.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이 공유결합, 다시 할게. 공유결합인데 이 공유결합에 됐니? 두 가지의 결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결합은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인데 무슨 결합이 있어? 책에 두 개로 나눠놨어. 뭘로 나누냐면 분자결정하고 공유결정이라고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되게 선생님들이 비비 꼬아서 헷갈리게 하는 거야. 자, 봐. 분자결정이 있고 공유결정이 있어. 글씨를 이렇게 못 쓰지? 자, 여러분들 책에 공유결정이라고 써있지? 거기다 가로치고 원자결정이라고 써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걸 원자결정이라 그랬어. 원자결정. 그러니까 공유결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옛날에는 원자결정이라고 했다고. 알겠니? 그래야 훨씬 더 직관적으로 좋은데 됐니? 이번에 책이 바뀌면서 이걸 분자결정, 이걸 공유결정이라고 했단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뭐야? 얘네들의 공통점은 둘 다. 그렇지,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정이니까 뭐야? 고체. 다시 할게.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고체. 알겠니? 그래서 이름이 뭐야? 분자결정. 됐니? 공유결정. 얘네들의 공통점을 쓰라 그러면 뭐라고 쓸 거야? 둘 다 공유결합. 됐죠? 자, 갈게. 됐니? 그치? 연아가, 그치? 선생님한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안 배워서. 연아야, 분자가 혹시 뭔지 알아? 분자 뭐야? 그래. 분자라는 말은 뭐야? 공유결합한 것만 분자라는 말을 쓸 수 있어. 됐니? 우린 분자의 정의 뭐야? 공유결합성 물질, 분자잖아. 그러니까 공유결합성 물질 분자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게. 나 봐. 아주 쉬워. 우리는 분자결정의 가장 대표적인 걸 배울 건데 그게 바로 뭐야? 물. 근데 물은 액체잖아. 근데 결정이니까 물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나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얼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얼음. 그럼 얼음을 내가 고체로 그린다? 그럼 대충 그릴게. 이게 얼음이야. 이게 얼음이야. 이게 얼음이라고. 그럼 아까도 했잖아. 이게 얼음 분자고 이게 얼음 분자고 얼음 분자고 얼음 분자고 얼음 분자겠네. 그럼 얘네들이 고체가 돼 있는 건 뭐 때문에 고체가 돼 있는 거야? 이 얼음 분자 간의 인력이 얼음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크니까 얼음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을 이룬 거지. 근데 아까 했던 거하고 비교 잠깐만 할게. 그러면 얘는 아까 이온결합성 물질에 비해서 녹는 점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겠지. 아까는 걔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이고 얘네들은 무슨 역이야? 분산력인데. 여기까지 됐지? 여기까지 된 거야? 그럼 얘는 뭐예요? 선생님 물어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얘도 결합은 공유 결합인데 자 간다. 대표적인 얘가 공유 결정이 뭐가 있어? 다이아몬드야. 그럼 다이아몬드는 잘 봐.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무슨 결합하는 거야? 공유 결합한 거지. 그럼 탄소 원자가 공유 결합 몇 번 해? 4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4번의 공유 결합을 다 갖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얘는 몇 번 해? 4번. 그럼 얘도 탄소랑 얘도 탄소랑 얘도 탄소랑 4번. 그럼 얘는 4번. 얘도 4번. 각각 원자들이 잘 들어. 각각 원자들이 모두 공유 결합을 해버린 거야.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잘 봐. 얘는 분자가 형성돼 안 돼?
그치, 분자라는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탄소 원자가 원자끼리 다 공유결합을 해서 뭐가 형성이 안 돼? 그치, 분자가 형성이 안 돼.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분자식은 없어. 그 다이아몬드 분자식이 없어. 다이아몬드 화학식 쓸 때 뭐라고 써? 그냥 C 쓰고 마는 거야. 분자가 형성이 안 되는 거야. 그 원자들끼리 뭐 한 거야? 공유결합된 거야. 그러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 내가 아까 고체라 했지. 얘 녹는점 어때? 가열하고 가열해서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얘네들 분자 간의 인력보다 좀 크면 떨어지고 액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가 떨어지는 거지. 근데 다이아몬드를 액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뭐야 이거? 공유결합이지. 원자 사이에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을 이걸 끊으면 끊어지지도 잘 않겠지만 끊어지기가 매우 뭐 어렵잖아. 내가 전 시간에 설명한 거 잠깐 끌어올게. 다시 한번 봐. 전 시간에 설명한 거 끌어온다면 봐봐. 이게 지금 얼음이란 말이야. OH하고 H야. 그러면 얼음 분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얼음을 녹인다는 건 이 얼음 분자와 이 얼음 분자를 끊어서 액체를 만드는 거라고. 근데 다이아몬드를 끊는 건 어딜 끊는 거야? 이 산소와 수소 사이에 이 공유결합을 끊는 거라고. 그럼 전 시간에 배웠잖아. 이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은 뭐 끊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요 산소와 수소 사이에 이 공유결합을 끊는 건 이걸 끊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단 말이야. 이걸 끊으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 화학 변화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탄소와 탄소 사이의 다이아몬드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을 끊어야 되니까 엄청난 양의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고 잘 끊어지지도 않고 자연계에서 못 끊어. 인위적으로 인간이 끊는다면 뭐 끊기 하겠지만. 알겠니? 그래서 다이아몬드의 녹는점이 4400도야. 물의 녹는점이 몇 도인데? 0도야. 다이아몬드는 4400도고. 그러니까 같은 공유 결합성 물질이지만 두 개로 나눠서 쓰는 거야. 걔를 무슨 결정? 분자 결정. 이런 애들은. 분자 결정이니까 고체. 분자들이 뭉쳐서 된 고체다. 그래서 이걸 분자 결정. 옛날에는 얘네들 뭘 한다고? 원자들이 모여서 됐다. 그래서 원자 결정이라 그랬는데 그 이름이 훨씬 더 직관적이지. 근데 책이 바뀌면서 얘를 뭐라 그래? 공유 결정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알겠니? 됐어? 그냥 혹시라도 내가 수업하다가 그랬더니 공유 결정을 원자 결정, 원자 결정 그러면 카우스가 그냥 공유 결정, 원자 결정이나 했나 보다 하면 되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도 아마 계속 그렇게 용어를 혼용해서 쓸 거고. 알겠니? 이해를 잘해야 돼.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 오늘 수업이. 왜? 응용이 없어. 오늘 선생님 강의한 거 딱 이해만 하면, 이 응용이 없는데 얼마나 좋냐. 응용이 없는데. 이해됐어요? 그래서 차이점은 뭐야? 아하! 결합은 3개밖에 없는데 왜 결정이 4개가 나와? 무슨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공유 결정에 2개가, 뭐지? 하면 안 돼. 알겠니? 결합은 3개인데 결정이 4개인 건 여기에 2개가 있기 때문이야. 됐어요? 분자 결정, 공유 결정. 끝!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제 특징 갑니다. 다 됐다. 우와, 이제 오늘 중요한 건 거의 다 마무리된 거야. 그래서 봐봐, 얘네들은. 분자 결정 봐. 분자 결정 봐. 그러니까 봐봐. 분자 결정 봐. 요게 분자야. 요게 분자고. 그러니까 분자와 분자 사이의 인력을 짝대기로 갖다 거는 거란 말이야. 됐니? 옛날에는 이런 것들도 다 배우고 해서 면심 입방, 채심 입방 뭐 이런 걸 배웠는데 분자 구조가 그닥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책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봐. 여기 뭐 있어? 아이오딘, 에이! 아이오딘 분자잖아. 아이오딘 분자, 얘네도 분자가 아니라. 이거 뭐야? 얼음하고 분자야. 그러니까 잘 봐. 분자 결정 갖는 애들은 노는 점이 뭐야? 낮아. 근데 여기 봐. 승화가 뭐야? 승화가 뭐야, 승화가? 에이, 우리 인싸, 승화 똑똑한데. 인싸. 승화 뭐야? 고체에서 기체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거지? 왜 갈 수 있어? 그렇지. 입자간의 인력이 너무 작아.
입자간의 인력이 너무 작지. 그러니까 내가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주면 뭐가 돼야 돼? 끊어져서 액체가 돼야 되는데 입자간의 인력이 너무 작으니까 내가 에너지를 살짝 주면 에너지가 액체 되기도 전에 어때? 날아가는 거야. 기체는 뭐야? 입자와 입자 사이에 거리가 무한히 멀지. 됐니? 그래서 기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승화성이 나오는 거야. 아, 그러니까 분자 결정에서나 승화성 물질이 되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배우는 거지. 승화 나오면 고체가 기체가 되는구나. 아,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 해볼까?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승화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안 나와. 물질로는. 뭐하고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어? 그렇지.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의 승화성 물질 뭐라 그래? 드라이 아이스라 그런다. 알겠니? 됐어? 그 다음에 뭐 하나 나와? 딱 하나? 아이오딘. 너네 아이오딘을 배웠지? 혹시 초등학교 때 아이오딘을 요드라고 배운 사람도 있을 거야? 알겠니? 니네 초등학교 때 정도 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아이오딘이라고 있는 거야. 옛날 책에는 요드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오딘 고체 덩어리를 두면 기체가 날아가. 너희들이 볼 일은 없어. 아이오딘은 인간에게 흡입하면 독극물이란 말이야. 즉사야, 즉사. 그러니까 니네가 실험실에서 보기나 그러기는 어렵지만 책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승화성 물질을 내가 가르치겠다는 게 아니라 승화가 뭔지 알자는 거지. 고체가 기체되는데 어떻게 돼? 왜 돼? 입자간의 인력이 너무 작아서 되는 거야. 얼마나 입자간의 인력이 작으면 승화되냐?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전기전도성이 없지. 전기전도성이 일러면 뭐가 돼야 돼? 전기전도성이 있으려면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여야 돼. 근데 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일 수 없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전기전도성은 없죠. 자, 근데 이제 간다. 조금 암기 시작합니다. 자, 공유결합에서 얘 분자 결정인데 이번엔 분자 결정인데 봐봐. 공유 결정이지. 여기 써있네. 원자 결정이라도 함 이렇게. 그러니까 용어는 원자 결정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어때? 직관적이지? 됐니? 그럼 여기 그림 잘 나와 있네. 이거 봐. 다이아몬드. 와우. 이거 결정을 끊으려면 힘들어. 끊을 수야 있겠지만 그 끊는 미친놈도 없을 거고. 그지? 다이아몬드 가열해가지고 액체 만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아, 너네 잘 모르는데 다이아몬드가 조금 고가야. 많이 고가야. 알겠니? 선생님 전번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 사왔는데 얼마 안 돼. 375억 줬나? 프로딩딩한 거. 그 얼마 안 돼. 375억 뭐 그 정도면. 됐니? 그거 가열해갖고 액체 만들고 싶어? 하나야 힘들겠지? 응. 안 되겠지? 그래. 됐지? 그다음 농담이고 매우 높아 녹는점이. 그래서 원자 결정을 가졌기 때문인 거지. 자, 갑니다. 모든 원자는 공유결합이 참, 여기 하나 안 했네? 얘가 뭐 있어? 원자 결정을 갖는 게 석영이 하나 있어. 석영. 우리말로 석영 뭐라 그래? 수정. 알겠니? 수정. 아까 수정 하나 했다. 수정 아까 어디서 한번 나왔는데요? 어디서 나왔어, 수정? 결정형, 비결정형. 이게 안 나왔네? 그래. 보통 수정이 보통 비결정형이야. 됐니? 근데 그건 그거 하지 말자. 왜냐하면 수정하고 유리하고 좀 다른데 왜 그런 거야? 수정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고 석영은 유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규산염 가지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래서 살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수정 가지고 만약에 수정 중에 수정 가지고 얘가 녹는 점이 일정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아마 책에서 석영이 비결정형이 있을 수도 있고 결정형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결정으로 두는 건 석영은 안 되고 유리는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또 너희들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비결정에 유리를 둬야 된다. 석영을 집어넣으면 안 되겠다. 그랬더니 석영이 하나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유결정엔 다이아몬드, 흑연, 석영만 있어요. 됐죠? 얘네들은 무슨 결합이야? 원자 간의 공유결합이야. 자, 이제 하나 더. 이건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 나올 일은 없는데 그래도 가르쳐준다.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차이점 뭐야? 화학 공부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봐. 아까 우리는 잘 봐. 흑연이라 그랬지. 됐니? 흑연으로 만든 게 뭐지? 샤프심. 근데 흑연도 화학식이 얼마? 없어. 그냥 C 원소기호야. 다이아몬드도 뭐야? 화학식이. 없어. 그냥 원소기호 C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C 쓰고 어쩔 땐 다이아몬드로 읽고 어쩔 때는 흑연으로 읽는 거지.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이아몬드는 전기전도성이 없어.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단 말이야. 다이아몬드 저기 샤프심 있지? 샤프심에다 전류 흐른다고 배웠냐 안 흐른다고 배웠니? 얘는 흐른다고 배웠을 거야. 초등학교 때 실험도 해. 샤프심에다가 그 집게 연결해가지고 막 전기 통하면 샤프심이 막 뻘개지기도 한단 말이지. 얘는 왜 전류가 흐를까?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흐르냐면 다이아몬드 공유결합 몇 번 해? 원자 간에 4번. 근데 흑연은 3번. 얘는 최각의 전자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얘는 공유결합을 3번 해.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하지 못한 전자가 하나가 원자 하나당 공유결합을 하지 못한 전자가 하나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흑연을 그리면 하나, 둘, 3개? 그럼 여기도 하나 있겠네. 그럼 여기도 하나, 둘, 3개? 그럼 여기도 하나 있겠네. 그러니까 각 원자마다 공유결합을 하지 못한 비공유 전자 쌍 그러면 안 되겠지? 비공유 전자 쌍은 쌍이니까 전자가 하나가 있는 거야. 그럼 원자 하나당 뭐가 없어? 전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다가 건전지를 연결해서 전류를 흘려보내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흑연은 전류가 흐르는 거라고. 이해됐니? 또 있지? 흑연은 전류가 흐르기도 하고 저 전자들 때문에 뭐가 돼? 우리가 샤프심을 만들어 쓸 수 있지. 왜? 힘을 가하면 내 힘에 의해서 이 원자와 원자 사이가 어때야 돼? 밀리겠지? 그러면 이 전자하고 이 전자가 가까워져. 그럼 얘네들끼리 무슨 lực 생겨? 반발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떨어져 나오면 원자들이 떨어져 나오겠지? 그래서 샤프심이 이렇게 긁으면 흑연 가루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차이점 뭐야? 공유결합 4번 다 했지? 다이아몬드인 거야. 공유결합 3번만 했지? 그래서 흑연 저렴한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나오지? 흑연 덩어리를 뭐라 그래? 석탄. 그렇죠. 흑연 덩어리를 석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럼 석탄으로 뭐 만들 수 있어? 어? 뭘 만들어? 샤프, 그렇지. 흑연으로 샤프심 만들 수 있지. 됐니? 흑연으로 샤프심 만드는 거야. 됐니?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흑연으로 뭐 만들 수 있어?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산업적으로 만들어 쓴다.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특징이 뭐 있어? 가장 단단한 광물이잖아. 만세야, 다이아몬드 어디다 써? 가장 단단한 광물이겠지. 됐니? 그럼 어디다 쓰겠어? 다른 광물을 자를 때 쓰지. 됐어요? 뭐 할 때 써? 우리 생활 속에서는 유리 자르는 칼. 유리 자르는 칼 보면 아주 다이아몬드 조그만한 조각이 들어있다고. 됐니? 그래서 걔로 유리를 쫙 하고 기스내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유리가 딱 끊어진단 말이야. 니네 카타칼로 유리 잘라봐. 카타칼로 안 잘리지. 됐어요? 또 요즘은 뭘로 쓰냐면 그 다이아몬드로 만든 칼 가지고 터널을 뚫어. 우리가 터널을 뚫다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곡괭이로 터널 뚫었겠지? 그러면 큰 바위가 만나지면 터널 뚫다가 그럼 바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이거 더 이상 뚫을 수가 없지. 그래서 터널이 가다 휘어지는 거야. 그래서 아주 옛날에 만들어진 터널들은 가서 터널 안에 뭐가 있어? 곡선이 있지. 근데 요즘 터널들은 어때? 아주 직선으로 반듯하게 뚫어버리겠지. 왜 가능한 거야? 그걸 뚫는 엄청나게 큰 돌아가는 회전 날개 같은 게 있거든. 선풍기 날개 같은 게. 그래서 그 선풍기 날개 같은 게 땅을 파는 건데 그 선풍기 날개 같은 게 다이아몬드로 돼 있다고. 강도가 제일 세지. 그래서 터널을 뚫거나 요즘 해저 터널 뚫지. 그래서 바다도 요즘 뚫는다 하겠니? 그래서 바다로 지금 어때? 도로를 연결해서 우리나라 서해에서 무슨 섬을 갈 때 바다로 가. 알겠니? 그때 쓰는 게 다이아몬드 칼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아몬드도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단 말이야. 뭐 하면 되겠어? 석탄 갖다가 엄청난 압력을 가하면 돼. 인사 알아들어? 오늘 졸려 보이는데? 그렇지 않지? 나 인사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선생님 친구 중에 이걸 잘 아는 애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손절했어. 알겠니? 이름이 퍼맨이거든? 졸라 쪽팔려. 아, 성은 슈씨야. 그래서 그 새끼 만나면 졸라 쪽팔려. 알겠어? 걔는 팬티를 밖에다 입어. 그래서 내가 걔 만난 지 오래돼 손절 쳤어.
알겠니? 근데 슈퍼맨 영화 보면 맨 마지막 장면 3인가에 보면 알겠니? 3인가에 보면 뭐 해결을 다 하고 지 여자친구 만나러 막 날아가. 날아가다가 어디에 딱 내려? 어떤 석탄 광산에 내린다고. 광산에 딱 내리더니 석탄을 하나 딱 주워. 그러더니 하더니 딱 보더니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거지. 알겠니? 우리는 딱 영화 보면서 저 새끼 졸라 압력을 가해갖고 다이아몬드 만들었겠구나. 딱 그런 거 우리 아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 영화도 보는 거야. 그럼 공부를 못하는 새끼들 석탄을 가지고 했더니 다이아몬드 나오니까 뭐야? 왜 그래? 왜 저래? 그런다고 그럴 때 뭐라 그래? 아유 무식한 새끼 그런 거. 알겠니? 그러니까 영화도 이과가 즐기는 거야. 문과가 영화 만들면 맨날 뭐라 그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그딴 거나 만드는 거야. 그리고 맨날 뭐라 그래? 그 자동차에 친다 그러고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다 후라이팬으로 맞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갑자기 기억이 나. 그런 영화 재밌냐? 알겠니? 이과, 스타워즈, 와우. 광속으로 다니는 거야. 알겠니? 광속으로 뿅뿅. 알겠어? 그럼 광속으로 막 행성들을 다닌다? 문과 새끼들 와가지고, 저게 돼? 저게 되겠어?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돼, 이 새끼야, 돼. 특수 상대성 이론. 알겠어? 아유, 진짜. 뭔가. 아유. 됐어? 영화를 봐도 이과가 봐야지. 뭔 얘기 하다 좀 멀리 갔다 왔네? 흑연, 다이아몬드. 그래서 흑연과 다이아몬드 차이점 물어보면 알 수 있어야 되고, 다이아몬드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흑연! 비금속으로서 유일하게 전류가 흐르는 물질. 알겠니? 그거 하러 가려고 흑연에서 잠깐 걸린 거야.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이야. 자, 이제 뭐 있어? 금속이야. 근데 얘는 따로 배울 게 없는 거야. 됐니? 얘는 왜 따로 배울 게 없습니까? 라는 거지. 자, 보자. 우리 뭐 배워? 결합. 결합에는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과 무슨 결합이 있는 거야? 이온 결합, 공유 결합, 그 다음에 무슨 결합? 금속 결합이 있는 거야. 금속 결합. 그러면 금속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고체 덩어리를 뭐라 그래? 금속 결정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런데 봐라. 금속 결합이라는 건 보자. 존재하질 않아 원래 금속 결합이라는 거. 그럼 우리는 결합이 뭐지? 다시 돌아가. 동학과학으로. 결합이 뭐지? 그렇지. 어떻게 해서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를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야?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지. 됐어? 다시 결합이라는 건 이온 결합을 한다든가 공유 결합을 한다는 건 원자들 모두가 비활성 기체 빼고 원자들 모두가 불안정하니까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통해서 최악의 전자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했잖아. 근데 금속 결합은 뭐냐라는 거지. 됐니? 자, 간다. 그러면 여기에 원자 핵이 있고 가장 바깥의 껍질만 그릴게.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이 전자, 금속에 있는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는 뭐 할 수 있어? 이 양성자와 이 전자 사이의 인력보다 이 새끼의 운동 에너지가 훨씬 더 커. 알겠니? 그래서 얘가 아주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움직인다고, 얘가 이동한다고, 얘가. 그러니까 금속이야. 딴 데서는 안 돼. 금속에서는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가 이 원자 핵에서 잡아당기는 인력보다 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월등히 큰 거야. 온도를 가열하지 않아도. 물론 온도를 가열하면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막 움직여서 저쪽에 뭐 하는 거야? 전자가 부족하면 그 전자를 어떻다는 거야?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전자는 정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 되고 있어?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근데 움직이는 속도가 워낙 뭐해? 빨라. 알겠니? 저 원자에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가 막 움직이지? 그 얘네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마치 뭐 하는 거야?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가 비활성 기체처럼 채워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 그림 봐봐. 그림을 이렇게 그려. 교과서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전자는 당연히 누구만 그린 거야?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만 그린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고1 때 배울 때 어떻게 돼 있어? 나트륨 아까 2, 나트륨 11번이야. 8, 하나 있겠지. 이 전자가 여기 고정돼 있다고 통합과에서 배운 거지. 근데 순수한 금속은 이 전자가 어때? 계속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얘네들이 계속 움직여서 얘하고 얘 사이가 이 팔로 유지되는 거란 말이야. 끊임없이 이 전자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금속 결합이라는 건 얘가 다른 물질과 다른 물질이 만나서 가장 바깥의 껍질의 전자를 비활성 기체와 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이 막 돌아다니면서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지. 그러니까 얘는 이름은 결합이라는 말을 쓰지만 다른 새끼들하고 만난 건 아니야. 그래서 금속의 화학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결합한 적이 없잖아, 다른 놈하고. 그래서 철 분자 이런 말이 없는 거야. 철 화학식 그런 말이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럼 철은 뭐야? 그냥 원소 기호가 분자식을 겸해버리는 거라고. 이게 금속 결합인 거야.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금속 결합은 그래.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인데 따로 다른 놈들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 금속 결합하여. 금속 결합이라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유전자가 뱅뱅뱅 돌아다녀서 가장 바깥의 껍질에 있는 전자를 비활성 기체처럼 만든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봐. 화학식이 없어. 리튬, 나트륨, 마그네슘, 구리, 철 이게 전부 다 뭐라 그래? 금속 결합성 물질이네? 근데 봐. 화학식이 따로 없지? 그냥 무슨 기호야 이거? 금속의 원소 기호잖아. 원소 기호가 그냥 화학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금속 결합은 녹는점이 비교적 높은 거야. 비교적 높은 거야. 알겠니? 근데 높다라는 말을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 왜? 일반적으로다가 높은 거야. 그럼 이런 말 물어보면 안 돼. 그럼 선생님 이온결합성 물질이 높아요? 고온결합성 물질, 다시. 이온결합성 물질이 높아요? 금속결합 물질이 높아요? 나도 잘 모르겠지 뭐. 알겠니? 왜 그런 거야? 이온결합성 물질의 종류가 수천만 가지가 있고 금속의 종류가 수천만 가지가 있는데 그 수천만 가지 중에 누구랑 비교할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높다라는 건 공유결합성 물질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때? 이온결합성 물질보다는 높다 낮다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알겠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나트륨 같은 건 녹는점 몇 도 안 돼. 몇 도더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근데 소금 같은 건 800도잖아. 그러니까 이온결합성 물질보다는 어때야 돼? 비교가 안 되고 높다라는 건 일반적으로 공결합성 물질에 비해서 높다는 말을 쓰는 거란다. 됐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되게 쉬운 거야. 이런 거 뭐 말 안 해줘도 알겠죠? 금속의 특징이잖아. 광택이 있어. 광택이 있는 건 그래. 여기서 뭐 있는 거야? 자유전자. 전자 있지? 그 전자가 오는 빛을 반사하는 거야. 전자가 반사하는 거야. 전자가. 알겠니? 그래서 지금 형광등 밑에다가 금속을 두면 이 형광등 빛에서 오는 빛을 그 금속에 있는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그 전자들에 의해서 빛을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광택이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자 은백색을 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은백색을 띠지 않는 금속은 딱 두 가지야. 외워. 뭐 있어? 은백색을 띠지 않는 금속은 금. 또 뭐 있어? 하나 더 있어. 뭐? 구리. 구리 무슨 색이야? 갈색? 구리를 누가 갈색이라 누구야? 붉은색이라 그래 보통. 알겠니? 구리는 주로 붉다라고 하고 금은 주로 무슨 색이라 그래? 또 설마 금을 금색 그래요? 책에다 금 무슨 색이라고 하면 금색 그러지. 왜? 구리는 그러면 구리색 그러지. 은은 은색, 철은 철색이냐 이씨. 됐냐? 구리는 뭐야? 붉은색. 보통 금은 노란색을 띈다 그래. 됐죠?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 얘도 또 누구 때문이야? 자유전자가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 전기전도성은 당연히 뭐야? 전화할 때 입자가 이동하는 거니까 전자 때문에 그런 거지. 열도 마찬가지야. 전자가 열을 이동시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봐. 지금 라이터가 없지만 여기를 라이터로 가열하면 얘는 탄산칼슘 이온결합성 물질이지. 열이 전도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잘 안 돼. 알겠니? 근데 내가 여기서 금속이야. 이게 철이야. 그럼 철을 가열하면 여기 뭐 있어? 철이 열을 받겠지? 그럼 열 받으면 아까 뭐 있어?
전자들이 뭐가 커져? 운동 에너지가 커지겠지. 그 전자들이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 그 전자들이 막 이동해 오는 거야. 그 열을 들고. 그러니까 철을 가열하면 금방 뜨거워지겠지.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도 누구랑 관련 있는 거야? 전자랑 관련 있는 거야. 전자에 의해서 광택 나는 거야. 전자에 의해서 전기 전도성 있는 거야. 전자에 의해서 열 전도성 있는 거야. 아, 이런 거 너무 쉽잖아. 가늘게 뽑히잖아. 그래서 가늘게 뽑힌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이게 굵은 도선을 쭉 가늘게 뽑으면 아주 가늘면서 어때? 길게 뽑아낼 수 있는 거지. 알겠니? 그런 걸 우리 뭐라 그래? 연성이라 그래. 아, 설명 안 해줘도 되겠지. 봐봐. 여기 그림 있으니까 예로 하자. 아까 이온결합성 물질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 봐봐. 이온결합성 물질은 내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힘을 주면 어떻게 돼? 걔네들이 싹 밀리면서 입자와 입자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바스라지는 거지. 근데 봐라. 내가 힘을 주면 얘네들이 밀리겠지. 당연히 원자 핵들은 밀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무슨力생겨? 반발력이 생기겠지. 원자 핵과 원자 핵이 가까워지면. 그럼 반발력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그 사이로 누가 들어가 버리겠어? 그 주변에 있던 전자가 들어가서 그 양성자와 양성자 사이의 반발력을 얘가 중화시켜 버린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금속만 두들겨도 분필처럼 깨지거나 바스라지지 않고 넓게 퍼진단 말이야. 그걸 펴짐성이라 그래. 어디 갔어? 그걸 펴짐성이라 그래. 됐니? 됐어? 그걸 펴짐성이라는데 예전 책이거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은 그 펴짐성을 뭐라 그래? 한자를 써서 전성이라 그래. 전자가 한자로 펴질 전자야. 그래서 우리가 펴서 먹는 음식을 전이라고 그러는 거야. 감자전, 김치전 뭐 이런 것들. 알겠니? 선생님은 참고로 감자전을 좋아해. 알겠니? 감자전을 좋아해. 감자전을 막걸리랑. 알겠지? 참고하라고. 알겠어? 오늘 선생님 제자가 찾아왔는데 알겠어? 올 때는 어떻게 해?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알겠어? 그걸 거꾸로 오면 죽여버린다. 알겠니? 됐어? 마음은 아주 가볍게 오더라. 그지? 양손은 가볍게 오고 마음은 무겁게 온대. 10년 만에 선생님 찾아뵙습니다.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손은 가볍게 왔더라고. 때려볼 뻔했어. 알겠니? 그래서 한준아, 나중에 10년 있다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온다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묵직하게. 알겠니? 벽돌 들고 오면 죽여버린다. 알겠니? 선생님 벽돌 들고 가능성 있지? 안 돼, 알겠어? 자, 간다. 그래서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한자로 써서 전성, 얇게 핀다 그래. 전성이고, 연성은 뽑힐 연자야. 가늘게. 알겠니? 가늘게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금 같은 것들을 1g, 금 1g이지? 금 1g으로 이렇게 쭉 뽑아내면 한 1kg가 넘게 뽑힌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가늘게 뽑을 수 있는 게 요즘 금인 모양이에요. 알겠어요? 뭐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특징이야? 금속의 특징이죠? 오늘 배운 거 얼마나 좋냐고. 그냥 수업만 들으면 돼. 수업만, 결석만 안 하면 돼. 됐죠? 아, 또 하나 있다, 참. 혹시 헷갈리는 친구도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야. 선생님, 금속이 액체가 돼도 전류가 흘러요. 이렇게 묻는 놈들이 있더라. 됐니? 액체구리, 액체구리. 됐니? 액체구리야. 한 3500도 정도 되면 액체 상태의 구리를 만들 수 있겠지. 그럼 액체구리는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겁나 잘 통하겠지. 액체가 뭔데? 입자와 입자 사이 인력이 멀어진 것 뿐이지. 근데 어차피 가장 바깥에 누가 돌아다녀?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그 전자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데.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도 얘는 전류가 흐르는 거고 당연히 고체 상태에서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기체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뭐 되는 거고. 아까 말한 이온성 물질하고 헤매다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하는 거야. 얘랑 헤매니까. 그러니까 얘 아까 이온성 물질이지 또는 이온 결정이라는 거지. 얘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잖아. 왜냐면 고체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어때? 전할된 입자들이 다 붙어있던 거지. 근데 얘네가 액체가 되면 아까 뭐 됐어? 이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온성 물질은 고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없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고 금속은 고체든 액체든 다 전기 전도성이 있는 거고. 구별이 다 되겠어? 그래서 오늘은 금속 얘기하는 건데 너무 쉬워. 그래서 이게 금속이구나 라는 거지. 아 참 요거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거지. 이온결합성 물질인데 이것도 빼먹었냐? 그러니까 봐봐. 내가 가열해서 고체 상태에선 전기 전도성이 없었어. 분명히 Y축이 전기 전도성이잖아.
그러니까 고체 상태에서는 정리전, 특정한 온도 이하에서는 정리전도성이 없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가 아니야? 금속은 아니라는 거지. 금속은 온도와 상관없이 정리전도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특정한 온도가 딱 되니까 어떻게 돼? 액체 상태가 되겠지. 그때 전기전도성이 나타난 거야. 그럼 이는 어떤 물질이겠어? 이온성 물질이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소금 말하는 거야, 소금. 소금은 고체 상태에 전기가 안 통하지. 근데 가열해서 800도가 되면 액체가 된다 그랬지. 소금, 액체 800도 이상에서는 소금은 전기가 통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고체였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너무나 감사 땡큐한 거지. 왜? 응용 문제도 없잖아. 응용 될 수도 없고 내가 다 알면 되는 거지. 원리만 알면.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자, 봐봐. 요즘 들어 나오는 거야. 얘가 나와. 요즘 들어 무조건 시험 문제는 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봐봐. 고체 상태의 물질. 왜? 결정이라고 돼 있어. 결정. 고체 상태 물질이구나. 얘네들을 구별합니다. 녹는 점. 누가 높은 거야? 누가 높은지는 잘 모르겠지. 그러니까 낮은 걸로 되는 거지. 아까 누가 높다 그랬어? 이온성 물질. 누가 높다 그랬어? 금속성 물질. 됐죠? 그러니까 낮은 건 당연히 그럼 뭐겠어 이게? 공유결합성 물질. 공유결정이겠네요. 그럼 여기로 공유결정이 오는 거지. 됐어요? 그럼 높은 것 중에서 봐.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에이,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지. 금속. 그럼 남는 건 뭐가 돼서? 분자가 돼야 되겠네? 그럼 여기서 뭐다?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있어. 공유결정, 이온결정. 됐어요? 그래, 아니구나. 뭐 빠졌어? 분자결정 빠졌지. 됐어요? 얘는 공유결정이니까 다른 말로 해. 원자결정 이거지? 아까 여기서 원자결정 4개 있었으니까 어디 갔어? 여기 있네.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겠어?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없어. 얘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어. 이온결정이니까. 됐어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돼? 얘네들의 특징을 다 외운 사람들만 풀 수 있는 거겠지. 문제 요즘 이렇게 나온다. 구별할 수 있겠죠? 됐어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자,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느냐라는 거지. 액체. 자, 봐봐. 이렇게 나와. 이제 답은 안 내도 돼. 그냥 너무 쉬우니까. 보자마자. 됐죠? 됐어요? 그림은 고체 상태에서 가나다 결정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더니 A는 임의의 원소 기호다. 봐봐. A는 임의의 원소 기호래. 그럼 봐라. 얘는 임의의 원소 기호 하나만 존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얘네들의 인력을 나타내는 거겠지? 그럼 얘는 누구라는 거야? 금속. 임의의 원소 하나로만 되는 거 누구만 가능해? 고체. 금속. 이게 은이면 은, 금이면 금, 철이면 철. 이게 뭐야? 철이다 그러면 철. 됐어요? 얘는 뭐야? 에이, 안 봐도 되지? I2, 이거 뭐야? 분자지? I2라는 건 뭐야? 아이오딘 하나와 아이오딘 하나가 만나서 분자가 됐다고 I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요게 한 분자가 되고 요게 한 분자가 되죠. 분자와 분자 사이에 인력으로 된 결정. 분자, 결정. 됐죠? 에이, 창피하지만. 하면 되겠지? 이거 뭐야? 염화이온 A가 무슨 이온이야? M 플러스 이온이야. 몇 가야? 너 몇 가겠어? 얘네들이 몇 대 몇으로 만나 있어 지금? 1대1로 만나 있지. 그럼 A가 1가겠지 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 2가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2가면 이건 중학생들이 배우잖아. A가 2가면 이렇게 쓰여 있어야 되겠지? 얘가 마이너스가 1가인데 얘가 2개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가 그러면 혼자 있으니까 이건 플러스 2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나머지 특징은 오늘 배운 대로 답 쓰면 되겠네요. 이해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게 너무 좋잖아. 요 최근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쉽죠? 최근에 배웠던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야. 감사하지 뭐. 다 됐다. 됐어요? 다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풀어봐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